다음은 실제 이렇게 키워드가 다 도출이 되고 나서 이 키워드를 기반으로 하는 카피라이팅, 즉 어쨌든 정리된 이 언어적인 디자인이 좀 필요하다 보니 카피라이팅을 어떻게 하면 고객의 뇌리에 딱 한 번에 보이고 각인이 될 것이냐, 이런 기준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카피라이팅은 결국 SEO 그리고 키워드 기반의 컴팩트 앤 임팩트 그리고 라임 앤 세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즉 컴팩트하게 줄이고 그것이 강조되는 뭔가 강하게 이렇게 뇌리에 박힐 수 있으려면 반복되고 운율감을 갖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키워드는 특정 니즈 이미지를 직접 간접 우회로 접근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 내가 특정 결과값에 도달하기 위해서 너무 1차적인 1차원에서의 접근하는 키워드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2차 간접 그리고 3차 우회적인 것까지도 이해하고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순댓국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사례로 들어봤는데요. 내가 이것을 디자인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상세 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내용을 우리 순댓국으로 구매하는 것을 도달하게 원한다면 이런 키워드들, 지금 보시는 이런 키워드들을 다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일부러 오타를 낸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이런 키워드들로 작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문 오타, 그 영문으로 놓고 한글 그대로 이제 치는 이런 것들도 고객이 꽤나 많이 접근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특히나 또 고객이 그 검색을 할 때 나름의 공감대를 좀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최근에는 그 검색봇이 이런 것들도 다 검색을 해요. 그래서 고객이 잘못 쳤을 때도 내가 나오게 되는 상황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뭐 먹지? 내 저녁이나 아니면 내가 오늘 뭐 먹지의 메뉴로서 치킨이나 순대볶음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실제 이제 순댓국의 키워드 패키지라고 불리우는 자동 완성이나 연관 검색어를 봤을 때 치킨이나 순대볶음이 묶여 있어요. 막창이나 감자탕도 마찬가지고. 즉 외식 대체로 고민하는 것 중에 순댓국이 있다더라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 역시 전략적으로 사람들이 고민의 영역에서 결론적으로 순댓국에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 카피를 쓸 때도 오늘 뭐 먹지 하신다면 치킨보다 순댓국 어떠세요? 뭐 이런 식의 카피를 연계해서 쓰면 각각의 고민 단계에서 있는 키워드 검색했을 때 우리가 다 노출이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고객이 하고 싶은 말이 뭐야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필요한 그 떠올린 특정 말, 이미 답정너가 되어 있는 그 말과 이미지를 우리가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말들을 유추해서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구조적인 어떤 카피라이팅을 완성하면 고객은 확실히 고객의 결정에 있어서 와 이거 못해도 기발해서라도 이거 재밌어서라도 더 보게 되고 그 세부 내용을 결국 읽게 돼서 이제 매칭이 좀 빨라지는 현상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연상작용과 뇌리에 남기기 위한 카피라이팅에 있어서 예시를 좀 담아봤는데요. 고객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을 고객이 가장 익숙하게 여기는 메타포죠. 약간 비유나 아니면 어떤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좀 잘 활용해서 또한 시즐은 직접적으로 연상을 유도하는 것이에요. 이를테면 식품 같은 경우에는 지글지글 보글보글 이러면 그 지글지글 보글보글 하는 소리나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면서 침이 고이게 하는 이런 것들을 시즐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즐이라든지 아니면 라임, 반복, 운율감, 간결 위트를 통해서 연상이 빠르게 일어나도록 하면서 각인이 될 수 있도록 강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운율감 예시로는 뭐 참지 마요, 참지 마요. 커피를 잘 아는, 커피를 잘 하는, 뭐 아니면 뭐 감성적인 카피 중에 안아주면 좋은데 안 놔주면 더 좋아. 그 시즐이라는 것을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보면 꿀꺽꿀꺽, 꼴깍꼴깍 콜라, 보글보글 지글지글 찌개, 아니면 쫄깃쫄깃 쫀득쫀득 족발 이런 것들은 바로 내가 족발을 먹어본 사람이라면 바로 식감 느꼈던 것을 재생해 볼 수 있겠죠. 부들부들 야들야들 보쌈 이것도 역시 보쌈을 먹어본 사람들이라면 나는 부들부들한 게 좋고 야들야들한 게 좋다더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기준들에 바로 매칭이 되면서 선택을 하기에 이 보쌈이라는 것의 핵심 역량에 가장 가까운 단어들을 이렇게 써주면서 고객들의 니즈와 매칭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위트는 좀 재밌게 쓰는 건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즐겨 하기 때문에 야, 이것은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재미를 선호하는 현상인데
이것도 나중에 차후에 중급과 고급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선물이 제맛, 은혜는 갚아야 제맛. 기존에 알고 있던 거랑은 좀 다르죠? 이렇게 뭔가 은혜를 갚으라는 식의 이런 멘트도 약간 역설적인 위트의 형태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카피를 마치 시를 쓰거나 아니면 단문의 카피를 반복해서 뭔가 키워드 위주로 설계하는 것들은 지속해서 열심히 연습을 하게 되면 결국 사람들은 장황한 말보다 이런 재미있고 임팩트 있는 것에 끌리기 때문에 확실히 고객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카피라이팅은 키워드를 기반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키워드 노출도 잘 되거니와 결국 이런 소스가 있어야 디자인도 좋게 시각적인 표현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먼저 신경 써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